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2021년 신축년 소띠해 이제 운세풀이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앞전에 제가 태어난 일주별로 운세풀이를 간략하게 이제 핵심만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합쳐가지고 일주별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한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태어난 연도 쉽게 말해서 띠별로 태어난 오행별, 띠별 오행별 운세풀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좀 더 세밀하고 약간 복잡하거든요. 실제로 사주 푸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나더라도 태어난 자기 고유의 오행이 어찌에 따라 다르죠, 그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68년 무신생 원숭이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68년생이니까 원래 이제 내년이 되면은 경자년이 신축년이 되면은 54세가 되네요.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마무리로 가는 나이인데요. 인생을 한 바퀴 다 살았다 볼 수 있겠죠. 거의 그죠? 자, 68년 원숭이띠는 그냥 우리가 뭐 색깔로 말씀드리면 그냥 황금 원숭이에 예, 황금 원숭이로 태어난 68년생 원숭이띠에서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라는 뭐 동물적인 어떤 그런 특징은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으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68년 원숭이띠 중에서 천간에 오행이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이거는 자기 고유 오행이거든요.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갑목부터 해가지고 쭉 뒤로 이제 갈 거거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이제 쭉 나갈 거니까. 68년생 중에서도 자기 고유 오행이 무엇인지 아셔야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고유 오행을 모르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생년월일시 음력양력 구분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무엇으로 태어난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68년생 중에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갑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정이나 이런 특성이 앞으로 뻗어나 나가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앞장서려는 성향, 뭐 이끌어가려는 성향, 이런 등등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내면에 깔고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밖으로 확 드러나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자기 베이스로 깔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선구자가 되려는 성도 가지고 있고, 남을 계도하고 이끌려는 성격까지 있고, 그러니까 대장하려는 성격까지 있죠, 그죠? 또 쉽게 잘 구르시려고 그러지 않아요. 뿌렸으면 뿌려졌지.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이렇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목이라는 성정은 기본적으로 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한 성품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기본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성질의 체로서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갑목이 이제 무신년에 이제 태어난 거예요. 무신년 원숭이 때 태어났었는데, 태어난 띠는 자기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인연이라든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띠는 엄격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 띠로 가지고 어떤 운세를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 지방의 어떤 전체 운을 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개개인의 운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태어난 그 날의 천간 오행의 기운이 자기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느냐, 이게 이제 띠를 보는 거거든요. 자, 갑목이 무신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큰 재물과 큰 관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게 약간은 일종의 어떤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어요. 이 갑목은 무신년에 태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돼서 저게 조상 쪽에서는 어떤 크게 흥하고 크게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이제 본인과 관련돼서는 초년에 조금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종 이제 재생살이라고 그러는데 살의 기운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상과 관련돼서는 그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태어난 연이나 태어난 월에 따라서 이걸 얼마든지 감수를 하고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태어난 월이나 일시에서 어떻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도 다르거든요. 다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신과 관련된 인연에서는 나한테는 약간 불리한 쪽, 스트레스로 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갑신자진 역마라, 역마의 운도까지 있거든요. 조상과 관련돼서. 자, 이제 저랑 갑목이 원래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갑목은 원래 신축년에 기본적으로 긴 재물과 어떤 긴 명예, 관, 직업, 직장 이런 쪽이 주어졌거든요. 갑목이 원래 갑목이 신축년에는 상당히 좋은 어떤 암시가 있어요. 좋은 정보, 전 암시 인연이 오게 되거든요. 재물이 긴 재물의 뜻밖의 아주 좋은 재물이 일정하게 쭉 들어오는 재물이거든요. 그리고 직업 직장 쪽에서도 굉장히 올바르고 똑바른 어떤 그런 어떤 운이 있거든요. 그게 기인과 관련된 또 운이가 되다 보니까 원래 갑목은 직장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재물 측면에서 좋고 남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자녀운에서 어떤 기쁨의 어떤 뜻밖의 경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육친관계에서 남편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남녀 관계없이 본인의 어떤 직장 직업운도 좋을 수가 있어요. 뜻밖의 기인을 만나서 기인의 도움으로 원래는 기본적으로 운이 좋은 해내 보니까요. 갑목 입장에서는 자,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태어난 해하고 올해운하고 통틀어서 어떤 관운이나 재운이 좋은데, 이걸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력으로, 3, 4, 5리, 봄에, 목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어떤 관운과 직장, 직업, 재물운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상과 관련된 어떤 재물과 어떤 관살의 스트레스 운도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 원래 충분히 내 어떤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조상과 관련돼서도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5, 6, 7월이거든요. 5, 6, 7월 화월에 태어났는데 화월에 태어난 갑목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관이라든지 직장, 직업이라든지 어떤 재물을 이런 거를 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능력으로서 어떤 해결을 해내거든요. 어떤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해낸다 봐야 돼. 그래서 조상과 관련되어서 저 힘든 스트레스 부분도 본인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운이 안 좋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운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운도 충분히
저 뜻밖의 재물운과 좋은 직장 직업운, 명예운, 뭐 남편운, 자식운 이런 것도 본인이 다 어느 정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간목이 가을이니까 양력으로 8, 9, 10월 금의 계절에 태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무신생 68년생이 가을에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조금 힘들어요. 좀 스트레스가 자기 자신을 누르는 스트레스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녀 공이 관계없이 조금은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살아갈 운명이라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세상살이에서 약간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약간 전쟁터와 같은 그런 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기도 해요. 물론 태어난 날의 어떤 기운이나 시의 기운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또 다른 측면도 전체적으로 다를 보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신생 원숭이띠가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약간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올해운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축년도 좋은 측면으로 저희 이제 재물운과 이제 저런 어떤 직장, 직업, 명예운들이 이제 쭉 들어왔지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간은 그게 또 오히려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스트레스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키고, 그거를 잘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분. 겨울이니까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에 1월달. 이게 이제 해자 축월, 수월이라고 그러는데, 수월에 태어난 거는, 무신생 원숭이 때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나무는 조금, 추워요. 그 겨울에 나무가 물이 너무 많으면 조금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 것지만은, 그래도 추운 가운데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4, 5, 미월 시에 태어나면은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시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인 환경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태어난 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올해 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해자축 금생수에, 뭐, 그런 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을 조금 죽이고, 받아들이면은, 얼마든지, 올해 좋은 기운, 기인의 재물이라든지, 재물운이라든지 돈, 기인의 어떤 직장, 직업운, 이런 거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자는 남편이 잘 된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식이 잘 된 부분, 이런 부분들, 남자는, 그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수용을 해가지고, 올해는 잘 풀려나갈 수 있겠네요. 대체로, 전체적으로 올해 간목은, 올해 운 자체가 신축년은 기본적으로 좋은 긴 재물과 기인의 좋은 직업운, 또 미혼은 없겠죠, 그제? 그 남편의 좋은 어떤 성진운, 뭐, 그 다음에 자녀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참고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원래 간목은, 상관, 기토, 어떤 재물 쪽이 왔다가도 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괜찮겠다. 상관. 원래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육신강에서 장모, 내지 할머니 쪽에 약간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관이니까 별 관계 없고, 그거는, 그러네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 이제 아들, 특히 아들, 자식에 대한 약간 건강적인 측면은 약간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주의하시고 하면은 뭐 특별한 거는 문제는 없겠네요. 또 돈의 일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가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해거든요. 만약에 2021년도에 직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은 그런 좋은 직장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꿔야 되는 어떤 기회가 온다 그러면 바꿔도 괜찮아요. 예, 잘 참고하시고 2021년을 잘 맞이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은 같은 목이지만은 을목은 우리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 내지 어떤 농작물, 식물 이런 식의 등굴식물 표현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저 을목은 자연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을목은 기본적인 성정이 굉장히 끈질기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거 현실에 밝아요. 그래서 을목은 좀처럼 포기를 하지 않죠. 이제 간목이 자기 하는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포기하지만 을목은 잘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 그래서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생존력이 뛰어나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을목도 역시 어떤 어질인, 인자하고 어진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러한 이제 을목이 무신년 68년도에 이제 원숭이 띠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 을목은 무신생으로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조상복이 좋아요 보니까 예, 어떤 정제의 정관 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재물과 올바른 직장, 직업, 명예운, 집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게 이제 태어난 월이나 이런 데서 거부해가지고 깨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조상 쪽, 전생과 관련돼서는 좋은 정보 내지 좋은 스토리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 을목이 이제 올 2021년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자, 신축년의 을목은 약간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스트레스 운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물이나 이런 게 좀 크게 큰 재물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일을 너무 펼치게 되면은 좀 스트레스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은 2021년도에는 가능하면은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벌리지 않아도 일이 많아지거든요.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만약에 일을 벌이게 되면은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개인 일이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적인 측면에서 많은 스트레스 좀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벌리지 않는 게 좋고 현상 유지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수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관계에서는 여자분은 남자로 인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좀 있을 수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공인 관계없이 직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일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남자는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도 올 수 있고 대체로 원래 을목은 조상과 관련돼서는 무신년에 태어나면 좋은데 원래 운에서는 약간 스트레스가 좀 강해지는 운이니까 가급적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동하지 않은 게 좋아요. 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일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일만 충실히 하는 게 좋고 일부러 일을 또 찾아서 하는 건 더더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또 일을 시작한다든지 뭐 펼치는 거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원래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고 자기 체력 관리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을목이 이제 봄에 양력으로 2, 3, 4월에 목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튼튼하고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기본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 인연들이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운이 좀
설사 스트레스로 오는 운이더라도 얼마든지 본인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감내하고 받아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5, 6, 7월에 화울에 태어나신 분은 본인이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단수완이 좋다고 볼 수도 있죠, 그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스트레스라든지 웬만한 문제는 다 본인이 해결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결사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해결사. 손오공 같은 해결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큰 스트레스 같은 거, 저런 어떤 올해 같은 운에서도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본인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 금의 계절인데 양력으로 8, 9,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8, 9, 10월에 을목이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해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약간은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 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좀 강하게 받게 되거든요. 을목이. 그래서 을목이 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이러니까 그것을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내가 어떤 그것을 물리치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운명적이고 숙명적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수양을 많이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마음을 많이 닦으셔야 공부를 많이, 제일 좋은 공부거든요. 근데 공부란 게 꼭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공부 이런 공부지만 일반적인 공부, 마음 공부 이런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저 많은 금의 기운, 스트레스의 기운 이런 것도 조금 극복이 되거든요. 특히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사회생활에서 약간 힘든 부분, 힘든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전쟁터와 같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태어난 시라든지 태어난 일의 땅의 기운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글자가 주어지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태어난 시간이나 일을 다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나면 약간 스트레스 강하다. 특히 올해 또 마찬가지 스트레스 운이 같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운에서는 더더욱이나 수성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다고 보게 됩니다. 을목은 원래 대충 다 그렇거든요. 다음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분 계절로 보면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계절 오행상으로 물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을목이 조금 환경이 좀 안 좋아요. 추워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꽁꽁 얼은 겨울에 나무로 태어났으니까 좀 환경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해 또 신축년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 또 금의 기운 또 강해져 가지고 을목이 약간은 건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실제로 어떤 추위에 노출되시면 안 돼요. 음식 같은 것도 너무 찬 음식 드시면 안 되고 이제 원래는 몸과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원래 을목이 대체로 약간 스트레스 했는데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게 좀 강하거든요. 이 때문에 더더욱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그 외에 을목이 올해는 역시 자기의 음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네요. 음식을 좀 조심해서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찬 음식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도 찬 물 드시면 안 되고 보리차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성질이 찬 거예요. 원래는 재물론도 약간 불리하거든요. 재물이 좀 잠기는 해에 재물론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원래 남편에 대한 건강운도 조금은 안 좋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건강운 이쪽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원래 을목은 신축년의 을목은 2021년 을목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갈고 닦고 하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이제 어떤 수성하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병화 불로 태어나신 분, 68년 원숭이 때가 병화 불로 태어나신 분은 말씀드릴게요. 병화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불을 상징해,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따뜻한 불, 뭐 이런 쪽이죠. 태양은 기본적으로 밝게 빛나는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병화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예의를 바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밝고 상냥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병화의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 병화가 이제 무신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 정보나 스토리가 상당히 이제 어떤 먹는 복과 어떤 재주와 재능, 이쪽이 잘 타고났거든요. 재주와 재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또 결과도 만들어내는 쪽이거든요. 편재라 그래가지고, 그게 재물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러한 쪽으로 재주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자, 저 정보, 저 스토리를, 그러니까, 재능과 수단과 수완, 그거와 관련된 어떤 재물과 어떤 결과 작품들을 내 거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는 태어난 또 달이나 인류 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그런 저 병화가 원래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라 신축년. 신축년에 병화는 굉장히 바쁘네요. 할 일이 많아졌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저지른 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 결과물이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돈이죠. 만들어서 자기한테 가져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원래 병화는 아마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도 되고, 직장이나 뭐 자영업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활동을 많이 하는 해. 그래서 그 활동을 해가지고 결과를 잘 만들어내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저게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까지는 좋은데 재물에 해당되는데 재물은 내가 힘이 있으면 가져오고 힘이 없으면 못 가져오고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태어난 또 월이라든지 이제 태어난 일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활동을 많이 해서 만드는 해니까 일단은 액션 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액션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월별로 한번 볼까요? 계절별로. 봄에 태어나면은, 병화가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 양력으로 2, 3,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목이라, 기본적으로 저 병화가 힘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원래 충분히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쪽 어떤 생각의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뭐 창업도 가능하게 보이고 네. 기본적으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원래 액션을 취하셔도 되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5, 6, 7 화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힘이 뿌리가 근이 튼튼해지거든요. 불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저 조상이 준 저 편재 큰 재물과 기술과 가는 저것도 본인이 가져올 수도 있고 보니까 그리고 원래 어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재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도 병화도 원래는 충분히 본인의 생각대로 뭘 일을 하셔도 결과까지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네 보니까.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원래는
본인이 이제 생각한 대로 일을 펼쳐가지고 펼치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본인이 다 가져오기는 좀 힘든 해요, 보니까.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는 잘못하면은 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냈는데, 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못 가지고 오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돈에 의해서 내가 좀 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해는 약간 동업적인 측면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가 돈을 벌어주고 내 그 중에 일부를 가져오는 이런 식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돈이라든지 그 결과물을 내 혼자 다 취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 돈에 취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저 재물을 취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생이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난 무신생 저 병화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재물을 취하기는 어렵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동업자라든지 어떤 기인과 같이 저 재물을 취하는 게 좋아요. 사주의 상의 재물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내가 혼자 다 취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사주라 볼 수 있거든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무신생이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올해 신축년에 또 재물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런 쪽으로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마음을 비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신 분, 해자 축월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본래 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유익한 사람, 어디 가도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겨울에는 따뜻한 불을 싫어하는 곳이 아무도 없죠. 사람이든 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좋아하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본인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참 봉사하고 희생하는 건 참 좋았는데 이게 내가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대가나 인정을 받기는 조금은 버거워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그게 나한테 다 돌아오면 좋은데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남들이 다 좋아하지만은 또 남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해주지만은 본인도 많이 챙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야 돈이나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이렇게 어떤 주위 사람을 해주지만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또 대가를 온전히 받기는 좀 힘든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원래는 자기 몸과 마음과 건강을 추스리는 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해거든요, 원래는. 예. 그 다음 육친관계에서 원래 병화가 안 볼까요? 뭐가 편제, 이제 부친이 원래는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는 해네요. 예, 부친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간 중에서 또 누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건강이 왜.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뭐 장모 쪽이 그렇고 여자는 자녀 쪽에서도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건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챙기시고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무신생 68년생이
정화, 이제 불로 태어나신 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정환도 마찬가지 자연 상태에서 불을 상징하는데, 저 불은 우리가 이제 태양보다는 뭐 달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문명의 불. 그러니까 우리 전기불 이런 게 문명이 만들어낸 불, 내지 어떤 문명을 깨우치는 불. 지혜의 불이죠. 그죠? 깨달음의 불이기도 해요. 정화가. 저런 정화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항상 상냥하고 밝고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바르고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저 정화가 이제 무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68년에 태어나면은 본인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말하는 능력, 언어적 능력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딱 재물도 좋은 재물 딱 주어졌거든요. 어떤 그러한 정보, 인연, 어떤 스토리가 조상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생과 관련돼서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그러한 인연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태어난 달이나 월이나 일과 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정보가 주어졌어요. 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결과나 재물을 만드는 이런 쪽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특히 언어적 재능이 발달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능적인 측면에서. 자, 저 정화가 올해 운을 한번 볼까요? 올해 신축년 운을 보면은, 신축년 소띠해는, 마찬가지 굉장히 좀 바쁘고 좀 할 일이 많아지는 해거든요. 자기 능력이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되지만은 발휘해서 어떤 큰 재물을 만들어내는 해요. 큰 재물이나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 정화가, 신축년에는 일단은 액션,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런 해네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결과까지 다 만들어내겠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내 것으로 다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태어난 달이나 일시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충분히 액션을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좋게 보입니다. 굉장히 바빠요. 조상과 관련돼서도 올해가 바쁜 데다가 올해까지 운이 겹쳐가지고 본인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액션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본인 에너지는 좀 고갈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저 정화가 봄에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양력으로 2, 3,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에 태어나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어라든지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올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액션을 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본인이 충분히 또 감당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겠어요,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5, 6, 7월 태어나신 분은 저 정화가 역시 본인의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충분히 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운이 더더욱 올해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요. 보니까 활동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해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좋네요. 특히 활동을 해서 재물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액션을 해시도 별 관계가 없겠어요. 조상과 관련돼서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름에 태어나면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금의 계절인데 양력으로 8, 9, 10월이 8, 9, 10월에 태어나신 저 정화는 조상과 관련된 무신, 금과 재물과 한데 어울려가지고 기본적으로 강한 재물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재물이 너무 강해서 내가 감당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물론 이제 태어난 시라든지 태어난 일의 기운에서 저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뿌리의 기운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강한 재물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그 재물로 인해서 치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남을 위해서 돈을 버려주고, 그러니까 재물을 버려주고 내 재주를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좋아요.
그래서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기본적인 운명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일이나 시에서 받쳐주면은 물론 내가 상당한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죠. 내가 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항상 약하다는 거. 재물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특히 올해 기운도 마찬가지로 또 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는까지는 좋은데 이게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다 못 지거든요. 갈라먹게 해야 돼요. 적성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동업이라든지 주위의 기인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그지? 무신생이.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수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역시 불의 기운, 따뜻한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이제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고 누구나 다 좋아하죠. 이제 가는 데마다 어떤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해주고 그 대가라든지 그 가치를 다 인정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운명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요. 참. 아쉽다, 그죠? 물론, 태어난 시나, 일에서 받쳐주면 그런 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약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신축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특히 겨울에 태어난 신축년들은, 겨울에 태어난 원래 정화 신축년에 태어난 신축생, 내년 신축년 운세는, 조금 그래요. 내가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재주를 부렸는데 이게 나가 다 나한테 오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남 돈 벌어주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인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신생이 정화로 태어나신 사람이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이런 남 일을 해주고 내가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살아가는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일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으면 안 그래도 일이 많아지는 해인데 스스로 그 일들은 스스로 자꾸 일을 본인이 자처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쪽, 수성하는 쪽이 좋아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람은 수성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너무 많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어떤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의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의 정화로 태어나신 분은 재물이 조금 잠기는 해거든요. 재물이 잠겨가지고 좀 활동을 못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월급이 조금 잠기는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건강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자분은 자녀에 대한 좀 건강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분은, 장모님의 건강이 조금 조심스럽게 보이네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건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오행상으로 자연상에서 큰 땅, 대지, 산 이런 쪽을 상징하는데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기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저러한 무토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신년에 태어나면은 68년도에 태어난 무토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원생이 태어나면 되면은 기본적으로 먹을 복을 타고났거든요. 상당히 조상 쪽에서 먹을 복이 있는 조상과 관련된 인연이 있네요. 그리고 자기 저생과 관련되어서 먹을 복이 이렇게 타고났어요. 또 저 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내지 어떤 재능이나 재주가 타고났다는 거예요. 특히 기술적인 면 이런 쪽으로, 그지? 근데 저게 처음에는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내면적으로
상당히 머리가 좋고 수단과 수완이 좋은 이런 쪽의 재능이나 적성을 타고났어요. 조상과 관련돼서 인연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태어난 월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저 무토가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2021년 신축년에는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과감하게 액션을 해가 저지르는 해네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말과 행동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해예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결과를까지 만들어낼지 못 만들어낼지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일단은 나는 하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예,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가지고 그 결과를 내한테 가져오느냐. 그 결과는 보통은 재물이죠. 재물로 보는데 그거는 태어난 연, 월, 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월, 일, 시에 따라서요. 그런데 일단은 내년에 무토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액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자분들도 난 그동안 남편과 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오신 분들은 내년에는 난 내일 하겠다고 달라들거든요.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 보겠다는 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남편과의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는 해입니다. 내년에 특히 무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직장 생활 잘 해왔는데 직장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면서 직장과 트러블도 생기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해거든요. 근데 그만두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상황이 올 때는 전형적으로 사주 전체를 감정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직장을 그만둬야 돼가지고 내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거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러한 저 무토가 기본적으로 이제 계절적으로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면은 그 양력으로 2, 3, 4월에 태어나면 목에게 태어나게 되면은 내년에 내년에 본인이 확실히 가려고 그러겠네요. 나중에 내년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든지 안 그러면은 그만두든지 이런 식이네요. 완전히 내년에 성부를 그는 해입니다. 성부. 관살. 직장을 완전히 내가 장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고 나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부, 결단을 내는 해라고 볼 수 있네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대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주를 봐야 되겠네요. 여자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공이 직장에서 그런 상황이 볼 수 있고 여자분은 그동안 가정생활만 좀 하시는 분들은 남편에 의지하고 살으실 분들은 내는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기운이 또 드러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남편의 건강에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입니다. 자, 특히 봄에 태어나신 분은 더 그렇거든요. 자, 여름에 태어나신 분 한번 볼까요? 여름에는 양력으로 5, 6, 7월이니까 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별 관계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일을 추진을 하셔도 충분히 감당이 되겠어요. 보니까 특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어떻게 한번 볼까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그야말로 마이 웨이네요.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이 웨이, 내 갈 길로 가겠다. 좋습니다. 가시는 거는, 이거는 말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무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 기운이
태어난 조상경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마이웨이 길이거든, 보니까. 예. 내년에 마찬가지 성패를 보는 해거든요. 이 무토가. 과연 저 성패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대운과 대운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구체적인 사주를 봐야 되겠네요. 좋고 나쁘고 결과 어떻게 될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지? 사주 전체와 대운의 흐름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나는 마이웨이를 간다. 더더욱이나 직장 내지 기존 학원 일은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수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해자축.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큰 재물을 타고났거든요. 타고나가지고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난 해의 능력을 주어졌거든, 이미. 그 능력으로 해서 재물을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문제는 그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주고 재물을 벌어주고 그거를 내가 일부를 가져올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재물복과 능력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약간 약해요. 그래서 남 일을 해주고 내가 그걸 일부 가져오는 게 좋은데, 내 자영업이라든 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태어난 시나 일과 그다음 대운에서 받쳐줘야 돼요. 받쳐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재물의 친, 결과적으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벌겠지만은 내가 그를 어떻게 수성을 못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내년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신축년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징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년에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액션을 안 하면 좋은데, 액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내년에 특히 무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무조건 액션을 할 것 같아요. 마이웨이 나에게 가겠다. 남자 여자 관계없이. 뭐 직장, 직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특히 여자분들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내 길을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망설여지는데요. 알 수가 없죠. 태어난 시라든지 태어난 일, 그리고 대운의 흐름 따라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워낙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해다 보이네요. 자, 내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상황 볼까요? 무토가 신축에 나면은 조금 안 좋네요. 어떤 자기 어떤 먹거리가 어떤 잠기는 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무토가 식신. 육신적으로는 장모의 어떤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고, 이제. 내년도 문서운도 장기이거든요. 문서운도 안 좋고. 가능하면은 무토는 내년에 무슨 일을 벌이지 않는 게 좋네요. 무술을 잡는 일,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뭐 창업을 하는 일, 이런 것도 다 좀 별로네요. 물론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시면 조금 다른데, 특히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많이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럴 때는, 그러한 강한 기운이 밖으로 표시되는 걸, 먹고 놀고, 뭐 여행 가고, 뭐 심야 활동하고, 이렇게 뭐 천방지축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가 액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제 다음은, 기토로 태어나신 분, 무신년 68년생 원숭이띠 중에서, 기토, 땅으로 태어나신 분인데요. 자, 저 기토는, 자연 상태에서 땅, 대지를 상징하거든요. 굉장히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신용과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또 저 기토는 또 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포용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이 넓은 기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은 그러면 좀 힘들죠. 예. 그러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 기토가 이제 무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이나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요. 저 띠라는 것은 기인에 해당하는 상관이라 그런 건데 기인에 해당하는 능력을 줬어요. 굉장히 저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수단수완이 좋은 능력이죠, 그죠? 되고, 또 말하는 능력, 이런 것도 되고, 또 상당히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토가 조상과 관련돼서 주어진 정보는 보면은, 어떤 경쟁과 어떤 남한테 지고는 못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는 특히 언어적 재능이라든지 어떤 기술적 재능, 수단 수완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게 어릴 때는 밖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게 굉장히 안으로 내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잘 써먹어야 되는데 잘 써먹지 못 써먹을지는 태어난 월, 일, 시에 따라서 달라요. 거기서 잘 써먹을지 못 써먹을지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정보가 이제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어떤 인연이 스토리가 주어졌죠, 그죠? 자, 그럼 저쪽 기토가 내 신축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은 어떠냐? 신축년은 기토가 어떤 본인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액션을 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발휘하는 해거든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해에 그래서 기토가 내년에는 어떤 액션, 본인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것도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밖으로 드러낼 거예요. 되는데 저게 내년에는 일단은 이게 말기에도 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본인의 액션을 한다고 봐야 돼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남녀 관계없이 어떤 직장인이나 어떤 기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기 또 연애에 있는 저 상관하고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직장에서 변동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이직을 한다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걸 일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여자분은 그동안에 남편을 의지해오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싶은 경제적 독립 내지 어떤 나는 내 갈 길도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심리 강하게 일어난 해거든요. 저게 특히 연애 태어난 무신년하고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강하게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잘 될지 못 될지는 결과적으로는 태어난 연월 그리고 운을 좀 대입해 봐야 하는데 일단은 그러한 심리가 좀 강하게 일어난다 봐야 돼요. 만약에 현재 자영업이나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새로운 어떤 일을 또 한번 추구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훨씬 업그레이드된 연구라든지 탐구라든지 이런 것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죠? 자, 저 기토가 이제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나눠서 보면은 일단 봄에 태어나면 이제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이거든요. 임묘진 목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는데 목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 운세가 내년 올해 해가지고 앞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그래요. 기존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변동을 준다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분은 특히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하게 일어나는 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갈등 관계도 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본인 일을 하시는 거는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신 분,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이거든요. 화요일에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괜찮아요. 보니까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해내는 액션을 해 가지고 어떤 한 단계를 끌어올리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 여름에 태어난 저 기토가 가장 좋을 수가 있겠어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해요.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저 인연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기토는 내년에 상당히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다. 결과도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난 기토를 한번 볼까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난 기토는 기본적으로 무신생 68년생이 가을에 태어나면 아주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재다능하고 상당히 수완이 좋고 그러니까 뭐 어떤 전문적인 수단부터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반적인 대인관계, 사회성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쪽에 뛰어난데 너무 약간 천방지축? 천방지축 좀 그렇고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지. 여기저기 다 간섭하려는 그런 성향도 강하고 본인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 버리죠. 그리고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 남한테 잘 해주고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모르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저런 사주는 뭐 영업 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방송 연예 활동 뭐 등등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좋게 보여요. 그런 쪽을 그거는 자기가 타고난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쪽은 괜찮은데 그게 내년 운세하고 그 기축년 내년 21년 운세하고 맞물려 가지고도 그런 기운이 더 강화되거든요. 더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더 바빠지고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바쁘면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자기의 몸과 건강도 좀 챙기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내년에 굉장히 사방팔발 바쁜 해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부터 본래 저 기토일주가 68년 기토일주 가을에 태어나면 남편하고의 관계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에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쪽에 본래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서 그 기운이 더더욱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슬기롭게 좀 잘 대처하셔야 돼요. 그러시고 조금 특히 내년에 주의할 사항이 한번 어떻게 되나 정화 문수와 상관 기토 내년 문서운이 약간은 좀 별로네. 문서운은 조금 어떻게 좀 잠을 잘 수도 있고 이런 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팔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 구입하는 문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상관이니까 뭐 장모님한테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부하로 인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쪽도 있고 여자분은 좀 자녀로 인한 어떤 애로사항,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유의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다음은 경금 새로 태어나신 분 68년 무신생 중에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금속을 상징하죠. 그리고 큰 바위를 상징하는데, 기본 성정이 쇠는 기본적으로 강인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강함, 뭐 정의 이런 쪽을 의리 뭐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데, 저 경금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사람은 아싸라다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의리하면 김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 타산을 안 따지고 이렇게 나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기질이 좀 강하죠, 그죠? 원래 경금이나 신금이 강한 분들이 이제 뭐 무인계통이 많아요. 무인이나 법조계통 이런 쪽이 많은데, 의료계통도 많아요. 의사, 칼잡이 의사, 그죠? 이것도 많은데, 자, 경금이 이제 무신년 68년 원숭이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편인의 기본적으로 녹복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복을 타고났다는 거죠. 녹이란 것은 먹을 복도 획득되고 재물복도 되고, 그게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인연에서 본인이 그런 쪽에 인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 것이 될 것이 안 될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에서 저거를 잘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저걸 배척하면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러한 좋은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저 경금이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2020 소띠의 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인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이 있네요. 뜻밖의 기인으로 인한 좋은 소식, 좋은 문서운도 있고, 어떤 시험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무신생이면 뭐 시험 볼 일은 별로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소식, 특히 문서운이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문서는 내 혼자만의 문서보다는 동업 문서, 같이 공동 문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이 같이 하는 문서에서 아주 긴 문서가 들어오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리고 자녀로 인한 어떤 기쁨도 있고, 이제, 좋네요. 내년에 경금일주는 내년 운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다고 봐야 돼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금도 마찬가지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에 태어난 사주들은 내년에 재물운이 상당히 좋거든요. 본래 봄에 태어난 사주들은 재물 자체가 좋아요, 보니까. 좋은데, 내년에는 그 재물들을 온전히, 내 걸로 이렇게 딱, 어떤, 감싸는 해거든요. 상당히 좋게 보여요. 문서운 재물은, 기본적으로 봄에 태어나면 재물운이 좋은 사주인데, 상당히 좋겠네요. 내년에 보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면 아주 좋게 보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재물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의 계절에 태어났죠. 태어난 사람들은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요. 특히 이제 관운이 좋아요. 관운.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내지 이런 쪽에 직장운, 관운이 좋거든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도 관운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뭐 남자는 자녀운도 좋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좋네. 여자는 남편이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사, 오, 미 다 마찬가지네. 여름에 태어나면 내년에 굉장히 안정적인 해 보니까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울타리가 치지는 해거든요. 그래서 여름생은 특히 더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경금 오행을 한번 볼까요? 가을에는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신유술. 가을에 태어난 경금은 조금은 너무 자기 주관대로 고집불통 아집이 좀 너무 세진 해네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집이나 자기 고집불통으로 인해 가지고 재물도 좀 깨어 먹을 수 있어요. 재물이 날아가고,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 배우자에
대한 좀 애로사항이 좀 생기거든요. 건강 문제 이런 쪽, 화재. 특히 내년에는 뭐 동업을 한다든지 어떤 돈을 뭐 빌려준다든지 내년 자칫 돈을 움직이면은 좀 손상보는 해거든요. 내 재물이 좀 급탈당하는 해. 재물도 급탈당하고 처도 좀 문제가 생기고, 또 부친에 대한 좀 안 좋은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부친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등등. 약간 내년 가을에 태어나신 저 경금들은 조금은 내년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많이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고집 주관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씌어지거든요. 고집불통이 되고,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분,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해자축 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년에 음생수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안으로 이렇게 활동이 많고 안으로 그냥 활발한 활동을 하는 해네요. 건강은 조금 있지만은 뭐 내년에 겉으로 확 드러나는 활동은 아니는데 안으로 집 안으로 좀 많이 바빠요. 안 그러면 본인이 내적으로 바빠요. 내면적으로. 안 그러면 조용히 이제 무슨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실속이 있는 해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재물도 좀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그지? 좌우지간 내년에는 남모르는 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로 인해서 조용히 깊이 빠져들어가고 바쁜 해라 볼 수 있지. 자, 그러므로 해가지고 뭐 특별한 문제할 건 없는데요. 내년에 한번 다른 육친관계에서 주의사항이 있나, 경금, 네, 형제지간에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정화, 정관, 남자는 좀 자녀의 건강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인에서 문제가 생 수도 있네. 직장이 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는 문서운도 좀 잠기는 해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문서운, 직장과 관련된,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는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무신생 68년생 원숭이 때가 신금, 저것도 금속인데요. 저 금속은 정제되는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하는 금속인데 조금은 까칠하고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 깔끔하죠. 또 보석이니까 내가 낸데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싸해요. 그리고 이제 금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의리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이런 좀 강한 기질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저 신금이 무신년에 태어나면 68년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학문운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경쟁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주어졌어요. 남한테는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공부운이 주어졌네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죠, 그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경쟁심도 뛰어나고요. 나만 지고 못 사는 것도 뛰어나거든요. 자, 저 위에 내게 될 것이 안 될 것인지는 이제 태어난 월, 일시에서 저거를 잘 받아들이고 살리면 아주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인연으로서 끝날 수 있어요. 그것이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어떤 정보 스토리입니다. 자, 저 신금이 내년 신축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은 비겁자기 주관이 강해지면서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할지는 좀 다른데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강하게 좀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는 해요. 공부인데 일반 공부가 아니고 나이도 그렇고 하니까 인생 공부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뭐해서 종교 내지 뭐 운명 뭐 철학 이런 것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인문학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것을 성찰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내년 운이 기본적으로 공부운인데 이제 그런 쪽 공부운이 들어왔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문서운도 있는데 저 문서는 한번 잡아서 무조건 잡아서는 안 돼요. 약간은 좀 굴절된 문서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저 문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대로 믿으면은 거기에는 다른 어떤 생각지도 않은 어떤 요인들이 껴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서는 함부로 잡으면 안 되고 항상 비판적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어떤 소식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귀에 솔깃한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소식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태어난 이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저 신금이 봄에 태어나면은 양력으로 2, 3, 4월이거든요. 재물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다 봐야 돼요. 저 신금이 무신년에 신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신축하고 같이 몰려 가지고 재물이 오롯이 이렇게 안정을 찾는 그런 쪽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재물복이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별 문제가 없다. 되고 인축, 묘축, 진축 별 관계 없어요.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으신 분이니까 봄에 태어나면은 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무신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의 계절에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 관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관운, 그러니까 직장, 직업은 좋고, 여자는 남자운이 좋다고 볼 수 있고, 그지? 자녀운도 좋고,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직장, 직업 일쪽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해거든요. 안정이 되고 오붓한 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고 4호 물론 5월에 태어난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데 6월 달에 뭐 그래도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난 사람.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났어요. 신유술이라. 저 신금으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약간은 고집불통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돼야 되고 그리고 경쟁심이나 시기실조심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뭘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재물도 깨지고 특히 남자는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기거든요. 남녀 공이 또 부친으로 인한 또 애로사항도 일어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 신축년에는 또 그런 기운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년은 그냥 마음 푹 비우시고, 그냥 저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배우자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재물도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약간 급탈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움직이면 무조건 돈은 깨져요. 그리고 배우자, 특히 남자는 여자가 움직이면 무조건 깨지고 이런 식이에요. 남녀 공이 또 부친에 대한 또 건강이 별로 안 좋게 보이거든요. 정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모친에 대한 좀 건강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물인데 오행상으로 자연상태에서 물, 호수나 바다 같은 큰 물을 상징하거든요. 저 임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적 활동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그지? 자, 저 물은 속이 깊고 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하면 약간 엉큼할 수도 있고, 자기 속이 잘 안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고의적인 게 아니고, 너무 생각이 깊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저 임수가 무신년 68년 원성이띠로 태어났어요.
편관의 편인, 기본적으로 그릇이 조금은 크네요. 편관의 편이라. 약간은, 감정적인 성분을 타고났어요. 감정과 감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약간 어린애 같은 그런 어떤 측면도 가지고 있고, 순진한 측면도 가지고 있고, 그랬네요. 자, 기본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뿌리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조상이. 임수의 뿌리,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태어난 월이나, 월에서 저걸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마 받아주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임수 입장에서는 조상복, 조상덕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기 뿌리의 근원이 되니까, 그지? 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가 이제 조상이나 전생과 주어졌죠.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 운을 한번 보면은, 내년에 임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문서운 들어왔어요. 소식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는 운이거든요. 좋은 문서가 되는, 또 좋은 공부, 아주 그럴듯한 공부가 하는 그런 운이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공부운보다는 그냥 문서운이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좋은 소식운, 특히 자녀로 인한 좋은 소식운 이런 것도 있고, 또 윗사람에 인한 좋은 소식운 등등 그런 쪽으로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또 직장이나 직업적인层에서 좋은 소식운이 있고, 여자분은 남편을 위한 좋은 소식운, 남녀 관계없이 자식으로 인한 좋은 소식운, 문서운. 기본적으로 임수는 내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태어난 월별로 월이 아니라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신 사람,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신년에, 봄은 2, 3, 4, 월이거든요. 목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이 임수가 무신이 봄에 태어나면 굉장히 능력자예요. 능력이 있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단수완이 좋고, 굉장히 똑똑한, 사주거든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재능이 있는 그런, 사주에 보니까. 자, 그게 내년에, 신축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으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쪽이네요. 기본적으로 임수가 무신월의 년에 태어나면은 능력자인데 신축년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까 내년은 여러 가지로 이래저래 기본적으로 좋은 해네요. 자,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한번 볼까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5, 6, 7월 화운에 태어났다. 기본적으로 관운이 좋은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임수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아요. 돈과 관련된 운. 그런 쪽으로, 직업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운이 좋고요. 자, 내년 운과 맞물릴 수도 굉장히 좋은 소식, 좋은 운이 있네요. 재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앞에서 했던 좋은 징조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재물도 오롯이 좀 지켜지고, 그죠? 물론, 양력으로 6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조금 재물에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또 주의할 것은 뭐가 있을까? 내년에 한번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의 건강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내년에 그쪽에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자녀로 인한 조금 애로사항도 있어 보여요. 그 자녀의 건강 문제 이런 쪽도 있고 편인 저쪽은 별 문제가 없고요. 그쪽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은 부인으로 인한 어떤 건강 문제 내지 어떤 또 재물이 엉뚱한데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잠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그런 쪽, 그 자식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지? 또 저 임수는 내년에, 남편의 건강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봄에 태어난 저 임수는 내년에 남편운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낙 재물복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뭐 재물 날라가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제 처가 좀 잘못되면 문제가 있겠죠. 건강적으로, 그지?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이제 물이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오행상 물인데, 저 물은 임수와 다르게 바다나 호수 같은 물이 아니고 어떤 생명수라고 해요. 생명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생명수, 생활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또 빗물, 만사 만물이 반기는 빗물, 그렇죠? 우리가 뭐 마시는 물, 옛날에만 운물, 옛날 운물에서 물을 길러 먹었죠, 그죠? 요즘 뭐 수돗물이고 냉장고 속에 들은 물이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나무가 빨아들이는 물, 생명수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필요한 존재예요. 환영받는 존재죠. 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본인은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남들이 다 좋아하면 내가 좀 힘들어요. 자, 저 개수가 무신연에 태어났어요. 무신연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연은 조상이고,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스토리인데, 기본적으로, 정관의 정인, 조상 쪽에 상당히 올바른 집안에 태어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 어떤 벼슬, 옛날에는 벼슬, 좋은 집안, 내지 정인, 공부도, 학문도 아주 잘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거를, 연에 태어난 월에서만 이렇게 배척만 하지 않으면은, 저걸 고스란히 가져오면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공부 잘해가지고, 벼슬하는 어떤 그런 사주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정보가 일단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돼서, 전생과 관련돼서.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운은 내년에 어떤 소식운, 어떤 정보운, 공부운 이런 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요거는 순수하게 그 자리에 받아들이기는 좀 그래요. 한 번은, 몇 번은 걸러야 돼요. 그 어떤 소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왜곡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귀에 솔깃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두들겨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생 공부하는 거, 지금 이 나이 보면 인생 공부할 때도 됐거든요. 인생을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니까. 본래 타고나기를 공부는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내년에 또 특히 인생 공부까지 하게 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이제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은 양력으로 2, 3, 4월인데, 목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굉장히 재주가 다재다능하고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네요. 전문 기술이라는 전문직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보니까. 개수가 무신년에 태어나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년 한 해 운과 맞물려서도 충분히 능력도 발휘하고 굉장히 좋은 해네요. 그렇지만 여자는 수생목, 목국, 봄에 태어나면 남자의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또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잘못하면 본인이 가장이나 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런 면이 약간 좀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남자는 자녀로 보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사주네요. 앞에 임수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수도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그런 게 있는데. 자, 저 개수가 그럼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의 계절에 태어났다.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무신생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재물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도 돈과 관련된 그런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사업을 한다든지 좌우지간 돈과 관련된 쪽에 인연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내년 한 해와 운과 맞물려서도 돈이 이렇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잘 보관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도 있지.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죠. 자, 그래서 육신관계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볼까요? 변제라. 남녀 공의 어떤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친, 모친 다 마찬가지네요. 내년에는 부친과 모친의 건강운이 조금은 안 좋네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도 마찬가지네. 남편은 관계 없겠어요. 그런 쪽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이상과 같이
68년 무신생 원숭이띠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전생과 조상과 관련된 운과 그리고 내년 2021년 신축년 소띠의 운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피해 가시면 좋겠네요. 예,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